1336년 화수시대의 첨단 기술시대. 세상은 완전히 평화롭다가 거대 개구리, 야수의 왕으로 알려진 생물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 야수가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 왕이는 야리시대산 한 소년이 야리시대산 서메드 과자를 사러 가게로 들어간다. 그때 마법사 팀이 거대 개구리를 상대하러 도착한다. 그들은 공격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전혀 효과가 없다. 결국 개구리가 방역하고 영웅들은 이를 막지 못한다. 그 순간 마법사 권은 왕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빠르게 그를 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야수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그런 다음 권은 다시 야수와 싸우러 야수와 싸우러 돌아간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곽은 개구리 혼자서 이기고 명예의 전당에 조각상이 세워져 마법 학교에서 영궁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는 인류를 구한 영웅으로 세대를 거쳐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새로운 학년의 첫날로 이동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마법 학교에 모여 있고 왕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두 명의 괴롭히는 학생들이 왕을 가로막고 한 명이 말합니다. 넌 5번째 카테고리 출신이지? 약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배 동료니까 학교에서 너를 보호해 줄게요. 물론 그 대가는 있을 텐데 돈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 소녀가 나타나고 그녀가 매우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인 플라워포트 주식회사의 주인의 딸이며 그녀의 이름은 선이다. 괴롭히는 아이들이 그녀에게 소리치며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는 여자니까 우리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며 빠르게 도망친다. 선은 친절하게 왕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인사하고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상황을 오해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돈을 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로 인해 선은 매우 당황하고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는다. 그 순간 구호의 영상이 학생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마법협회를 대표하여 그들에게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그들의 마법 능력을 결정할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말에 감탄한다. 이 시험은 그들이 엘리트 학급에 들어갈지 일반 수업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시험이 시작되고 화면에 첫 번째 이름이 나타난다. 이상한 외모의 소년인 코의 이름이다. 학생들은 그가 만화가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알고 보니 그가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다. 코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고 바닥은 물로 덮여 있다. 그는 긴장하게 되고 갑자기 개구리 괴물의 영상이 나타난다. 겁에 질린 코는 바닥에 쓰러진다. 감독관은 그에게 안심시키며 그것은 단지 개구리의 영상일 뿐이니 자신의 마법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는 영상을 공격하지만 너무 약해 경기장에서 내쳐진다. 그는 일반 수업으로 배치되고 시험은 계속되며 많은 학생들이 일반 수업으로 오게 된다. 다음은 개구리와 싸우고 싶어하는 학생 첸이 들어온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고 엘리트 클래스에 합격한다. 테스트가 계속되지만 몇 안 되는 학생들만이 엘리트 클래스에 합류한다. 그런 다음 선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고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응원한다. 그녀가 들어와 강력한 힘으로 프로젝션을 공격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엘리트 클래스에 합류한다. 박수가 치면서 나가는 그녀 뒤로 왕이 들어오고 학생들은 그를 학교에서 가장 약한 학생이라고 말한다. 그는 분명 정규반 학생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왕이 방에 들어서자 개구리 프로젝션이 바뀐다. 개구리는 그를 알아보고 무서워한다. 씨는 과가 개구리와 싸우던 때로 돌아갑니다. 개구리가 과를 공격하여 날아가게 하고 거의 죽일 뻔합니다. 못 죽일 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왕이 나타나서 개구리를 차고 그것이 그를 방해하고 면을 먹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개구리는 왕에게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치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발 멀어져 주세요. 저예요. 멀어져 주세요. 왕이 매우 강력하지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한 척한다고 알게 됩니다. 그의 힘은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개구리를 칠 준비를 하던 중 그의 힘이 과부하되어 프로젝션을 파괴합니다. 스크린이 타버려 학생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스크린이 복원되자
학생들은 완전히 개구리를 파괴하고 세계 기록을 깨며 엘리트 반에 들어간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장면은 엘리트 교실로 옮겨가고 선생님인 반 씨가 자신을 소개하며 소환하는 첫 수업을 시작한다. 그녀는 거대한 물고기를 소환하여 주문을 시연한다. 다른 학생들은 웃음을 자아내는 것들을 소환하려고 시도한다. 나중에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며 순에게 소환된 순한 해골개를 둘러싼 학생들이 모여든다. 그 순간 선생님이 왕에게 묻는다. 넌 안 할래? 주문을 다시 설명해야 하나? 왕은 주문을 시도하고 개구리 괴물을 소환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나웻 개구리조차 놀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뭘 원해? 왜 나를 괴롭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개구리를 녹색 개로 변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개 주변으로 모여들어 감탄하며 왕은 조용히 교실을 떠나 걸어갑니다. 장면은 왕의 탄생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출산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오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비는 아기가 무언가 불상사라도 당한 줄 알고 더욱 걱정에 빠져 울기 시작한다. 마침내 간호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아기가 혼자 걸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순간 아비는 고개를 들어 왕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며 쓰러진다. 다음 날 아침 부모는 왕 옆에 서 있다. 아비는 드문드문 비싼 수지병 칼을 들고 있고 어미는 그걸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3일 동안 찾아다녔다고 설명한다. 왕은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지나치게 흥분해 있다. 왕은 마음을 읽는 능력을 통해 그들의 노력의 진짜 이유를 알아낸다. 아비는 항상 그 칼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 했고 마침내 사기 위한 구실을 찾았으며 어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값싼 모조품을 선택했고 다른 경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비가 왕에게 검을 건네지만 왕은 자신의 엄청난 마법력으로 인해 검이 부러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상상합니다. 그는 빠르게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은 검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자신의 뛰어난 마법력을 발견하지만 부모들조차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는 그가 개구리 괴물을 물리쳤던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부모는 집에서 지켜보며 믿을 수 없어함 합니다. 그 후 아비는 왕을 데리고 그의 힘을 억제할 도장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아무도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비는 도장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어미는 왕에게 금색 에너지 알약을 주면서 영양 보충제인 것처럼 속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의 영적 에너지를 약화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왕은 이것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왕에 대해 계속 걱정하며 그의 비범한 힘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생일에 촛불을 끌 때 집에 불을 거의 지를 뻔했습니다. 10세 때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그의 압도적인 힘이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왕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왕은 학교에 가고 반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치는 구호의 지원으로 자신을 추천하고 선은 모든 여자아이들의 지지를 받아 반장에 출마합니다. 왕은 시끄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조용한 곳을 찾기로 결정한다. 학교 상점에서 바삭한 면을 발견한 그는 서둘러 사러 가지만 선의 경호원이 모든 면을 사버리고 투표를 대가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학생들은 속은 기분이 들어 자리를 떠나고 지는 선에게 다가가 뇌물 혐의를 제기한다. 선은 자신이 단지 학생들을 돕고 있다고 변명한다. 갑자기 왕이 선에게 소리쳐 면을 대가로 투표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투표를 하고 면을 챙긴 뒤 떠나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준다. 선은 학생들에게 매력 마법을 걸어 성공적으로 그들을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그녀는 왕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호원에게 물어보는데 경호원은 그가 그녀를 위해 금색 에너지 구체를 남겼다고 말한다. 수업 중 선생님은 매력 주문에 대해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왕만은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한 기분에서는 왕을 쳐다보며 그녀에게 경호원이 준 에너지 알약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알약을 먹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마법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학생들의 매력 주문도 끝납니다. 선생님은 선에게 매력 주문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어지러워하며 바닥에 있는 재킷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왕이 그녀를 제때에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왕을 시범 연습으로 불러냅니다. 왕은 선을 떠나 매력 주문을 플로울레스리 수행하고 다시 자리를 되돌아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진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발표하며 진과 권은 기뻐합니다. 이후 그의 사무실에서 선생님은 전화를 통해 왕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며 왕의 지성과 힘에 감탄합니다. 반대편의 사람은 거로 밝혀집니다. 한편 이제 왕의 미묘한 매력에 휘둘린 수는 그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며 이상하게 그에게 끌립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녀는 왜 그렇게 자꾸 그를 생각하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모든 학생들이 신나는 마음으로 에너지 구슬을 만드는 수업을 위해 마법 용광로를 가져옵니다. 이때 진이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청동 용광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이를 사용해 구급 에너지 구슬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순이 학교에 도착하고 진이 그녀에게 인사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왕을 부르며 진을 크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왕은 자신의 마법이 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다가가 마법을 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선은 매우 당황하고 왕이 떠난 후 땅에 쓰러진다. 학생들은 교실로 향하고 판 선생님은 에너지 구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열심히 작업을 시작하고 권은 에너지 구체를 만드는 놀라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첨단 장치를 사용하며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한편 진의 청동 가마가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폭발하고 그는 울기 시작하며 아버지가 가마가 망가진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한탄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작업을 계속하고 판 선생님은 구체가 가마에서 완성되려면 7시간이 걸린다고 알린다. 모두 교실을 떠나며 장비를 남겨둔다. 갑자기 개구리개가 교실로 몰래 들어와 거의 영적 장치인 가마를 먹으려 하다가 성공한다. 왕은 생물을 쫓아가며 그 입속에서 용광로를 발견한다. 개구리개는 재빠르게 도망치지만 왕은 결국 그것을 잡고 용광로를 회수한다. 동시에 진은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아버지에게 용광로를 사달라고 애원하던 때를 회상한다. 아버지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진이 1등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왕은 용광로를 씻고 있을 때 구호가 그를 붙잡고 화를 내며 설명을 요구한다. 왕은 차분하게 말한다. 지금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은 구호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하지만 구호는 그를 믿지 않는다. 대신 구호는 무기를 꺼내 용광로를 회수하고 왕에게 이상한 물질을 뿌린다. 그 순간 진이 왕 뒤에 나타나 물보라에 휘말려 쓰러진다. 그의 몸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과오는 당황한다. 과오와 왕은 재빨리 진을 들고 상황을 에너지 구슬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진의 상태를 돌본다. 과오는 여러 번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결국 왕에게 시도해보라고 하며 내가 들어오는 사람은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과오는 밖으로 나가 선생님과 학생들을 지연시키지만 판 선생님은 어쨌든 들어온다. 그녀는 과오의 화로를 점검하고 그 안에 완벽한 에너지 구슬을 발견한다. 과오는 왕이 자신의 화로에 완벽한 구슬을 넣어주었음을 깨닫고 놀란다. 판 선생은 그 다음 왕의 용광로로 이동하여 결함이 있는 굴을 발견한다. 과오가 왕이 자신을 돕기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된다. 한편 왕은 진을 동로 속에 숨긴다. 사실 왕이 용광로를 청소한 후 과오의 굴은 완벽해졌지만 왕의 굴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 그 후 과오와 왕은 진을 정원으로 데려가고 진은 마침내 깨어난다. 과오가 말한다. 마침내 깨어났구나. 그리고 진은 자신의 용광로를 바라본다. 과오가 안심시킨다. 우리가 네 용광로를 고쳤어. 진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왕에게 사과한 후 눈물을 흘린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은 왕에게 간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암살자 그룹이 선을 목표로 삼고 그중 한 명이 저격총으로 조준한다. 대화 중에 선은 왕에게 친구가 되어 저녁에 같이 나가자고 한다. 선이 큰 범죄 조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격수가 선을 쏘려고 할 때 왕은 그를 강하게 응시하여 저격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 순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온다. 선생님은 왕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부르고
왕은 그 기회를 이용해 선에게서 도망친다. 그 사이에 선은 더 이상 저격수의 시야에 없다. 작전이 중단되고 작전 리더는 저격수에게 학교에 매우 강력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선은 왕과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왕과 선의 우정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왕이 선생님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거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거를 왕에게 소개하고 거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는 왕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선생님은 그들을 혼자 남겨둡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거는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10년 전에 거대한 개구리를 물리친 소년이 아니냐? 그때 모두가 내가 그 괴물을 물리친 줄 알았어. 갑자기 곽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명주님, 몇 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힘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을 찾아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왕을 짜증나게 하며 그는 곽에게 기억을 지우는 속임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방을 나갑니다. 선생님이 곽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곽이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왕은 옆에 앉아 바삭바삭한 면을 먹습니다. 갑자기 개가 그에게 다가와 학교에 암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일어나 양치를 하고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그는 선의 차량과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는 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왕은 아침 식사를 위해 가족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선에 대해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그는 가족이 이미 선에 대해 알고 있고 심지어 그녀와 친구가 되라고 격려하는 것에 놀란다. 갑자기 왕의 가족은 그를 옷을 입히고 선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보낸다. 왕은 그녀와 함께 차에 타고 그들의 여정을 시작한다. 언론인들이 사방에 있고 심지어 암살자들도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그들의 리더는 그들에게 선을 따라가며 그녀를 죽일 적절한 순간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차 안에서 선은 왕에게 오늘 나는 너를 천국이라는 매우 고급스러운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한다. 그곳은 내 가족이 경제와 재개발을 결합한 부동산 프로젝트야. 왕은 그곳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선이 설명한다. 맞아. 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특별히 이곳을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곳을 비워주셨지. 그들은 도착하고 경비원들의 환영을 받는다. 선은 매우 신이 나 있다. 한편 암살자들은 관광객 입구를 통해 지역에 침투하며 경비원들을 처치한다. 리더는 팀에게 이번에 선을 죽이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순간 선과 왕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 앞에 유물을 설명하는 놀라운 장소를 탐험하고 있다. 암살자들이 순간을 포착하고 그중 한 명이 선을 향해 총을 쏜다. 왕은 이를 알아차리고 총알을 입으로 잡아내어 암살자에게 다시 던져 그를 쓰러뜨린다. 그 후 그는 선과 가이드에게 기억 지우기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를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암살자조차 자신의 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왕이 그를 막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선과 왕은 계속해서 그 장소를 즐긴다. 암살자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왕은 선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을 제거한다. 나중에 그들은 관람차를 타고 위에서 경치를 즐긴다. 암살자들은 다른 수레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관이 알아차리고 순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암살자들이 순과 왕의 수레에 침입하여 그들을 총으로 위협한다. 순이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다크 신디케이트에서 왔지? 암살자가 대답한다. 인상적이야. 너는 정말 똑똑해. 그의 출신을 밝히려는 찰나 리더가 끼어들어 그를 나무라며 말한다. 바보야? 그녀가 너에게 정보를 얻으려는 거야. 순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한다. 내가 너희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왕을 풀어줘. 그 순간 마법팀이 선과 왕을 구하러 도착한다. 선은 울고 왕은 암살자들에게 분노한다. 그는 한 명을 주먹으로 때리며 그를 수레에서 떨어뜨린다. 두 번째 암살자는 부탁합니다.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왕도 그를 수레에서 떨어뜨린다. 그리고 불타는 독수리를 사용해 그를 공중으로 던져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로 만든다. 선은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번에는 왕이 그녀에게 말한다. 내 힘은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야. 우리 사이의 약속 맞나요? 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계속 즐깁니다. 그 순간 보스는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앉아서 이번에도 임무가 실패했고
선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이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을 죽이지 못한 암살자는 연구 결과 강력한 개인이 항상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보스는 화가 나서 마법 에너지를 발산하고 즉석에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보스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둠의 갱단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의 임무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욕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즉시 죽여야 한다. 이해했나요? 다음 날 어둠의 갱단은 학교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순이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왕도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왕은 친구들을 만났고 건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잖아요 라고 지적했다. 선은 혼란스러워했고 선생님이 다가와서 그녀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은 선생님에게 어제 왕과 함께 천국의 낙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암살자나 의심스러운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때 거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건 내가 먼저 암살자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플래시백으로 전환되었다. 선과 왕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가선의 경호보원과 마법사들과 함께 그들을 가로막았다. 선은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다. 현재로 돌아와서 건은 말했다. 나는 선을 노리는 암살자들을 비밀리에 처치했다. 문제는 이것이 갱단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겠다고 전해왔다. 곽은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안을 배치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보안이 강화되었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암살자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 학교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살자 중 하나인 검둥파당 망치조에서는 경비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곽은 침투를 감지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암살자인 빙도 망치조 소속으로 상층부로 침투하여 이상한 독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초 만에 모든 경비원을 제거했다. 시우는 핑에게 소리쳤다. 이 임무는 비밀이어야 했어.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핑은 대답했다. 나는 모든 목격자를 제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었던 걸 모르겠지. 시우는 반박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경비원이 나를 쫓고 있어. 그 순간 뚱뚱한 선생님이 나타나 핑을 공격했지만 핑은 피했다. 그동안 망치 조직의 리더인 거는 선을 사용하는 손에 큰 망치를 들고 있는 선이 있는 방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왕은 무료로 제공되는 튀김우동 상자를 받았다는 휴대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드론으로 곧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빈과 뚱뚱한 선생님 사이의 싸움을 지켜보며 빈기 강력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쉽게 막아내며 빈이 무기를 부수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힘에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한편 빈근 독가스를 이용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선생님은 비겁한 놈들이 항상 독 같은 값싼 꼼수에 의존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핑근 안녕 노인네 라고 말하며 도망쳤다. 나는 내 임무를 완수했다. 그때 왕이 갑자기 문을 열었고 우연히 핑을 기절시켰다. 왕은 미안해 급해서 라고 사과했다. 그 후 그는 바삭한 국수를 가지러 갔다. 선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권은 왕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한편 통통한 선생님은 핑을 붙잡았다. 지아는 핑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쉬에게 상황에 대해 물었다. 쭈는 자신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을 제거했다고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개가 애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해한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한 애추는 개와 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그의 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그를 늙은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개구리개는 개구리 형태로 돌아와 액슈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아는 그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졌습니다. 이 임무를 빨리 끝내야 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왕이 옥상에 도착했다. 지아는 왕이 단순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왕이 단지 자신의 소포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왕은 큰 국수 상자를 들고 말했다. 아니, 나는 너를 의미했어. 안타깝게도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어. 지아는 분노에 차 왕에게 모든 힘을 다해 공격했다. 그의 거대한 망치를 사용하여. 하지만 망치는 충돌과 동시에 부서져 지아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갱단의 우두머리는 전체 망치 부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왕은 지안을 들고 떠났고 거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항상처럼 수월하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왕은 구에게 기억 지우는 주문을 걸며 대답했다. 아니, 너가 그들을 물리친 거야. 그들은 암살자들을 당국에 넘겼다. 왕은 부상당한 척하며 간신히 살아남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 소식은 퍼져나가며 구호를 악명 높은 암살자들로부터 학교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다음 날 왕은 아픈 척하고 선은 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 전시관을 차린다. 이후 왕의 엄마가 들어와 점심시간이라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서 먹으러 간다. 엄마는 말한다. 너 언제까지 아픈 척 할 거니?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학교를 빼먹고 있잖아. 그때 왕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러 와서 그는 다시 아픈 척하기로 한다. 그의 친구들이 묻는다.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어? 그러자 거가 그의 애완동물인 앵무새를 소개한다. 갑자기 선이 아래층 문에 개구리 강아지를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고 왕의 엄마는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그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한다. 선은 그녀의 가족 회사에서 생산한 다양한 강력한 엘릭서와 영양제가 포함된 알약, 자극주사 등을 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모두가 선이 가져온 물건의 양에 충격을 받는다. 선은 왕에 대해 매우 걱정이 되어 묻는다. 지금 기분이 나아졌어? 지난번에는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 그런 다음 천이 말한다. 선은 네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알고 가족에게 헬기를 불러서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했어. 왕이 다쳤다고 속이고 있을 때 그는 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울었는지를 알게 된다. 그 후 천은 왕에게 팔찌를 주면서 선생님이 그에게 줄 것을 시켰다고 말한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한 거야. 선은 화가 나서 주장한다. 이 시험들이 왕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그들은 왕에게 회복을 돕기 위해 주사를 맞기로 결정한다. 겁에 질린 왕은 재빨리 팔찌를 잡고 말한다. 요즘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Anyway, 그깟 말하려고 했던 거였어. 지는 손목 뒤 메시지를 열고 왕의 정신력을 측정한다. 측정값이 600으로 나온다. 그 순간 대규모 학생 그룹이 손목뒤를 시험해보며 정신력을 측정한다. 한편 다른 학교에서는 중요한 모임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매우 강력하며 정신력 값 기준으로 전국 상위 10명 안에서 1위를 차지한다. 그 학생의 이름은 당이다. 친구들도 시험을 하고 있다. 왕의 힘은 125로 꽤 약하다. 그때 선이 시도하고 3보 5위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며 2위에 오른다. 드디어 왕의 차례다. 그의 힘은 엄청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집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시스템은 그의 힘이 거대한 규모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모두가 왕의 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실제로 그것은 태양처럼 지구 위에 떠있는 거대한 구슬이다. 결국 왕이 그 규모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나중에 친구들은 왕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난다. 그날 밤 늦게 왕과 우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순위를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한편 양과 백은 시스템을 해킹하여 모든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왕이 정말로 강한지 확인하려 한다. 불행히도 그들 모두는 시스템의 고도의 보안 암호를 뚫지 못한다. 하지만 왕은 8개의 별을 쓰고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들어간다. 백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곽은 자신의 점수를 조정한다. 양은 백에게 이 해커는 누구야? 그녀는 대답한다. 어떤 바보라고. 그가 이렇게 시스템에 간섭하면 경고가 곧 울릴 거야. 양은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다 들킨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거야. 결국 거가 실수로 경고음을 울린다.
거와 바이 둘 다 시스템에서 빠르게 나와 잡히기 전에 탈출한다. 바이는 학생들에게 다음 달 영혼검 대회에서 선과 왕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탕은 자신 있게 대답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나는 의심 없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농부들의 힘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판 선생님에게 왕이 1위라고 알려준다. 판 선생님은 놀라며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물어본다. 선생님은 답하며 네가 엘리트 반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말해봐, 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고 왕의 수준은 다른 친구들과 약간 다르고 항상 조용하다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대답하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2명의 학생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60번 팀은 59번 팀과 맞붙게 됩니다. 판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왜 첫 라운드부터 가장 강한 학교와 시작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왕과 순이 올해 우리의 순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판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56번 팀과 약 23번 맞붙었고 23번을 졌고 번 비겼습니다. 선생님은 동의하며 맞아요. 그 비긴 경기는 구호 선생님, 우리 학교의 천재가 학생일 때였습니다. 구호는 그때 끼어들며 올해의 대회는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체중 교사가 덧붙입니다. 우리는 경쟁에 참여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 선생님은 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59파의 학생들은 다중환경 전투장에서 훈련 중입니다. 기자가 당에게 인터뷰를 하고 묻습니다. 영혼검 경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당은 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마연 답춤에 조주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 달 동안 매우 열심히 훈련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청자들의 주목, 심지어 기자의 주목까지 끌어모을 만큼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60팩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탕이 말합니다. 저는 공주님께 검술 대결을 도전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그녀의 가족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세계 1위 왕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탕은 분노합니다. 기자가 설명합니다.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탕이 대답합니다. 그의 훈련에 행운을 빕니다. 한편 선생님과 권 씨는 대회에 참가할 팀을 최종 결정합니다. 마오 선생님은 묻는다. 네가 확실한 거니? 모든 경쟁자들은 1레벨 국제대회 출신들이야. 그렇지, 선은 최상위권이지만 다른 사람들. 거가 그녀를 중단시키며 말한다. 믿어. 넌 그들을 잘 가르쳤어. 그는 그녀에게 동의하게 유도하지만 그녀는 아직 5번째 멤버가 없다고 지적한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말한다. 걱정 마. 권 씨와 내가 이 문제를 논의했어. 그리고 그는 5번째 멤버인 개구리개를 소개한다. 그들은 개구리개에게 팔찌를 주어 힘시험에 참여하게 합격해 한다. 시험이 시작되자 구호는 응원하며 너가 5,000점을 얻으면 이번에는 내 우리를 열어줄게 라고 말한다. 걔는 신나서 5,000점을 얻고 왕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된다. 이후 탕이 반 학생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탕의 영적 힘을 초월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영적 짐승인 개구리 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탕은 더욱 화가 난다. 그동안 구호는 교사들과 모든 것을 논의하고 계획을 마무리한다. 학교가 끝나자 애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다른 학생들은 집으로 향한다. 비만교사는 4명의 학생과 개구리개를 호출하며 다가오는 대회에 선택된 것을 축하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발된 것을 축하하며 서로의 영적 검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한편 59파의 교장이 탕을 호출하며 묻습니다. 대회 준비가 됐나요? 탕은 대답합니다. 네, 학생들의 검을 모두 가져와서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교장은 말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참가자는 4명뿐입니다. 5번째는요? 탕은 설명합니다. 5번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교장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로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인가요? 그 사람을 대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걱정되지 않나요? 탕은 대답합니다. 올해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다. 교장은 마지못해 동의하며 탕은 말한다.
나는 절대 60단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탕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권력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문제아이다. 이 순간 뉴스에서는 7마법 세력이 드디어 그림자갱단의 주요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들을 포획했다고 발표한다. 이후 구호가 등장하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의견을 요구받는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인생에서 2번 이 그림자 그룹과 마주쳤고 항상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하지만 이번은 예외적이다. 그는 조직의 리더에게 다가가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지도자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화면을 파괴한다. 한편 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다. 왕이 갑자기 물어본다. 내 칼은 어디에 있지? 아버지는 놀라서 묻는다. 무슨 칼? 그러자 왕은 저장실로 가서 상자를 뒤진다. 그 순간 작은 소년이 상자에서 나와 왕은 재빨리 그를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다. 왕은 자신의 전화를 확인하고 선생님에게서 내일 학교 오곡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 순간 왕의 등 뒤에 있는 전원 제어 카드가 고장난다. 다음 날 왕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검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보통의 작은 나무 검으로 드러난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지만 개구리개는 평소처럼 검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을 감지하고 왕은 침묵을 지킨다. 선생님들이 도착하고 학생들에게 대회는 5일 동안 진행되며 우리는 여기서 몇 밤을 보낼 것이라고 알린다. 준비됐나요? 비만 선생님이 왕에게 묻는다. 이게 정말 당신이 경쟁할 검인가요? 왕이 대회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황한다. 왕은 병을 가장하고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다. 학생들은 대회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다. 차를 타는 동안 과오의 마법팀 멤버가 그에게 그림자갱의 두목을 잡았다고 알린다. 그는 그녀를 보러 급히 달려가며 정말 그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감방에 도착하자 그녀가 맞음을 확인하고 다가가며 마침내 만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인형 폭탄이 폭발하여 그 지역을 파괴한다. 그 리더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내 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 구호 선생님? 그 리더는 대회로 향하는 버스를 모니터하며 그녀의 계획을 드러낸다. 주 요새를 포획한 것도 폭탄 인형을 전달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선미스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그 순간 상자 안에 있는 소년, 왕의 검이 깨어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왕은 그를 계속 밀어낸다. 좌절한 왕은 그에게 어제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냐고 꾸짖는다. 너는 전혀 나타나면 안 돼. 나는 하루가 끝나면 너에게 바삭한 국수를 줄 거야. 팀은 59학교에 도착하고 학생들과 교장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판 선생님과 셔 교장이 한때는 59파에 가까운 친구이자 룸메이트였지만 지금은 라이벌이다. 셔 교장은 판 선생님을 계속 놀리고 그들의 대화는 제3차 세계대전처럼 느껴진다. 한편 왕은 대회에서 철수하기 위해 배가 아프다고 가장할 준비를 한다. 동시에 셔 교장은 왕에게 강력한 구호를 설정하고 그는 부상을 가장한다. 그의 팀과 선생님들은 즉시 걱정하기 시작한다. 멀리서 리더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순간 왕의 제어 카드에서 고장이 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왕은 자신의 검의 영혼에게 왜 내 부적에 문제가 있다고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꾸짖는다. 검의 영혼은 버스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너가 계속 나를 막았다고 대답한다. 왕의 힘이 불안정해진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 셔 교장은 비꼬며 말한다. 이 아이는 연기에 재능이 아주 뛰어난군요. 선은 화가 나서 반박한다. 그의 상태는 당신 때문에 위급해요. 당신이 일으킨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요? 프린시팔 쉘는 놀라며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탕에게로 향해 네가 뭔가를 한 거니? 묻는다. 탕는 고개를 들어 올리고 아마 위험한 사람이 이 일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그는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멀리서 계속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 그동안 왕은 상황을 가장하고 기회를 잡고 있다. 그 순간 리더는 구호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는 빠른 반응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저지했다. 그녀는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59학교의 의료팀이 왕을 확인하기 위해 도착하고
왕은 검사를 받으러 간다. 따라서 왕의 계획은 이 시점까지 성공한다. 59파벌의 간호사들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선이 그들을 따르지만 탕이 그녀를 멈춘다. 탕이 말한다. 선, 나를 기억하니? 나는 탕이야.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녔어. 지금 나는 구조학생회 회장이다. 괜찮다면? 선이 화를 내며 그를 가로막는다. 지금 나가. 그녀가 그를 때리려 하지만 바이가 그녀를 막는다. 탕이 그녀에게 바이가 학교 학생회에 석이라고 말한다. 첸이 선을 도우려 하지만 59조의 다른 학생들이 그를 막으며 벌써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냐고 말한다. 선이 양에게 대답한다. 내가 60조에 합류한 이유를 아느냐? 59조는 너와 같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양이 말하길 내가 왜 너에게 관심이 없는지 알겠어? 왕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마. 그는 파벌 59에 안전해. 그가 안전하다고 보장할게. 양이 말을 끝내기 전에 왕이 갑자기 불이 붙어버려. 그 순간 시교장이 도착해 빠르게 그를 치료하고 왕을 의료실로 데려가. 양이 조롱하듯이 말하길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스스로 불을 붙인 건가? 뭐야? 선이 칼을 빼들며 양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그는 그녀를 두려워해. 하지만 뚱뚱한 선생님이 그녀를 재빨리 멈추며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대회에서는 오직 너의 검을 사용해라. 반 선생님이 시 교장에게 학생들을 잘 통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양은 시 교장에게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사과합니다. 그 후 시 교장은 모두에게 체육관으로 와서 대회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위험한 학생이 왕에게 불을 지른 장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왕은 의무실로 옮겨지고 간호사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가 불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왕은 여전히 사프린시파리가 사용한 붕대에 감겨 있다. 그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이 부서졌다고 말하고 새 것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빠르게 비행검을 잡고 왕에게 달려간다. 한편 모든 사람들은 그 크기와 인상에 놀라며 체육관으로 향한다. 59파벌의 학생들이 그들을 비웃는다. 사프린시파리는 학생들에게 대회 규칙을 설명한다. 이것은 5가지 다른 환경에서 5대5 매치이다. 누가 정신의 검을 석주에 먼저 넣었는지 점수를 얻는다. 모든 5기둥을 제어하면 100% 완료가 되어 경기를 이깁니다. 한편 왕은 학교를 계속 탐험합니다. 그의 검영혼이 그에게 묻습니다. 길을 잃었나요? 왕은 대답합니다. 응,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어. 아니면 뭔가를 파괴할 수 있어. 검이 그에게 근처에 출구가 감지된다고 알려주고 왕은 정말로 그것을 찾습니다. 이 순간 양이 말합니다. 60번 세력이 최소 인원이 부족하여 기술적으로 실격입니다. 선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왕을 다치게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고 구화가 덧붙입니다. 세는 법을 모르나요? 자신들의 팀을 봐 4명밖에 안 돼, 둘. 양이 대답합니다. 5번째 멤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고 마법 같은 물 공격이 파벌 60을 향해 날아가지만 그들은 빠르게 피합니다. 위험한 학생이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선에게 꽃을 주려 하지만 선은 거절하며 말합니다. 나와 당신은 아예 모르잖아요. 왜 내가 받아야 하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도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꽃을 받으면 당신은 양과 그의 팀을 무찌를 수 있게 도와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장이 분명히 그를 향해 화를 내며 묻는다. 너는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그가 답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팀 간의 전력 차이는 크지만 이는 우리의 힘과 그들의 힘을 균형 있게 할 것이다. 그 순간 천이 위험한 학생에게 달려들어 말한다. 선을 떼고 지금 당장. 위험한 학생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여 천을 날아가게 하고 그를 때려 눕혀서 결국에는 그를 바닥에 부딪힌다. 모두 그의 힘에 놀라지만 천은 계속 저항하며 다시 일어난다. 위험한 학생은 더욱 화가 나서 다시 천을 공격하려고 하며 이번에는 그를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왕이 나타나서 천으로 다담하겠냐니 더 찬서 천을 구한다. 우리는 왕의 부적이 폭발하면 그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순간 왕의 아버지가 밖에 있다고 전화를 걸어 왕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왕은 지금 바쁘다고 대답하고
올 수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위험한 학생은 왕에게 화를 내며 공격하려 하지만 왕은 피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계속 걸어간다. 선이 그를 걱정하며 안도하고 왕은 그녀에게 꽃을 준다. 왕의 검은 위험한 학생에게 화를 내며 왕에게 그 바보를 처치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조용히 있으라고 대답한다. 그 후 시교장은 학생들에게 모두 모였으니 준비실로 가라고 말한다. 한편 어둠의 갱단의 리더는 오쇼구 단체의 학교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학생으로 변장한 채 아무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거 선생님은 리더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슈구 단체의 학교로 급히 달려간다. 학생들은 준비실로 가지만 왕은 바삭한 감자맛 국수를 사겠다고 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어둠의 갱단의 리더는 이를 기회로 보고 위험한 학생이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붙잡으며 더 이상 가장하지 말라고 말한다. 너는 59단체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바보처럼 그녀와 친구가 되려 하지만 그녀를 중년 여성이라고 비하하며 그녀를 화나게 하고 그녀는 그를 심하게 때린다. 한편 왕은 국수를 들고 돌아와 리더가 위험한 학생을 묶어 매달아 놓은 것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리더는 악당 소년과 왕 두 사람을 묶어 지붕으로 던져버린다. 그들이 그녀의 계획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학교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노인이 있음을 밝히고 그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노인이 대답한다. 그 두 사람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으니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악한 소녀는 그 순간 스스로를 풀어보려 했으며 마법의 로프에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인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리더는 왕이 특별해 보인다고 말한다. 선이 학교 정문에서 그를 걱정했기 때문이며 그녀는 그를 밟고 강하게 차버린다. 한편 왕의 마법의 검은 잠들어 있으며 상황을 전혀 모른다. 검이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워하며 왕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묶여 계신가요, 선생님? 동시에 다른 소녀는 노인이 그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하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를 처치한다. 그 순간 왕의 제어 부적이 완전히 파괴되며 검은 왕에게 말한다. 앞으로는 스스로 의지해야 할 거예요. 리더가 왕을 때리며 말한다. 너는 5급이니 평생 쓸모없을 거야. 갑자기 왕은 분노로 제어가 안 될 지경에 이른다. 그의 검이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검은 바삭한 감자맛 국수에 50% 할인 중이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킨다. 이 시점에서 노인이 악당 소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져가 리더가 그것을 사용해 변장하고 선을 제거할 계획을 실행하게 한다. 한편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회의실에 앉아 있고 악당 소년이 큰 문제가 생겼다며 뛰어들어온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리더의 변장이다. 그는 그들에게 왕이 납치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지붕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너희가 침착하기만 하면 리더는 선을 죽인 후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악한 소년이 말하길 나는 항상 어두운 갱에 가입하고 싶었다. 날 풀어주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줄게. 노인이 대답하길 너는 매우 똑똑하다. 우리 리더가 너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이 덧붙이길 리더만이 영원한 밧줄을 다룰 수 있으니 지금은 그녀가 올 때까지 그냥 차분히 기다려라. 소년이 말하길 나는 어두운 갱이 숫자를 사용해 구성원을 순위 매긴다고 들었다. 당신은 인상적이군요. 당신의 번호는 뭐죠? 노인이 웃으며 말하길 나는 번호가 없다. 나는 리더의 운전사야. 전야 운전사야. 소년은 웃으며 말해.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면 어둠의 갱단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에 노인이 격분하고 하늘에서 강력한 힘으로 불화살을 내려쳐 소년을 겁에 질리게 한다. 거미 왕에게 말하길 그 운전사는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거야. 한편 리더는 여전히 소년인 척하며 그녀의 마음이도 스토렌 되었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거가 리더를 묘사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소년이 주장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한다. 확인하려 한다. 소년이 이를 확인하자 권은 왕을 납치한 사람이 어둠의 갱단의 리더라고 모두에게 알린다. 양이 바이에게 왕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그녀는 그의 영적 신호가 매우 약하다고 보고한다.
이 시점에서 경비원들은 선을 붙잡아 묶고 안전팀을 지금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 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곽은 동감하며 선은 여전히 검은 마피아의 표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장은 그렇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6.20 파벌팀이 멤버를 잃었기 때문에 경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선은 경비원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꽃의 형제단이며 그녀는 경쟁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왕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팀은 용기를 내어 검을 뽑습니다. 주 경비원은 그녀가 용기가 생겨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과 그녀의 경호원들은 왕을 구출하기 위해 출발한다. 수는당과 그의 팀에게 실제 전투에서 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진짜 실력을 관찰하도록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말라고 말한다. 노인은 여전히 옥상에 있어 음악을 듣고 춤추고 있다. 소녀는 왕에게 소리치며 당신이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소녀는 왕이 깊이 잠들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거미왕을 깨우려 하고 왕은 마침내 깨어난다. 노인의 노래가 끝나고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작업을 계속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노인이 소년을 강하게 치자 소년은 바닥을 뚫고 아래층으로 떨어진다. 그 순간 선은 왕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호원들과 함께 그의 위치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는 노인이 왕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본다. 팀이 급히 들어온다. 여전히 변장한 리더가 그들을 쫓고 있으며 선의 바로 뒤에 있다. 파벌 59팀이 파벌 60팀을 지켜보고 있다. 바이는 탕에게 위험한 소년의 이상한 행동에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탕과 그의 팀은 떠나며 바이에게 뒤에서 지켜보라고 한다. 노인은 경비대를 공격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도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제거한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 시도하지만 빗나간다. 노인은 황금베리 공격을 펼쳐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소멸시킨다. 한편 해군 사령실에서는 왕의 아버지가 여전히 학교 밖에 서 있으며 보안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노인은 황궁의 보물이라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한다. 선생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노인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기사 군단이 노인의 마법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뚱뚱한 선생님은 학생들과 모두가 빨리 도망치라고 지시한다. 선은 노인의 공격을 반격하려고 시도하고 그녀의 타격이 노인의 공격을 쉽게 무력화하는데 성공했음을 알게 된다. 선과 노인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갑자기 시간이 노인이 소년을 치기 직전의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 노인이 소년을 때려 바닥으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이 왕을 바라보았을 때 왕이 그에게 미소를 짓고 노인은 두려움에 떤다. 선과 그녀의 경호원들은 다시 왕에게 다가가지만 이번에는 노인이 묶여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가 그들에게 운전자가 패배했고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말한다. 모두가 놀란다. 기자들이 도착하고 구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그는 인질들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위험한 소년으로 변장한 리더는 순을 제거하지 못해 분노합니다. 이때 양이 도착하여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왜 그렇게 속상해 보이냐고 묻습니다. 한편 마법의 요원이 왕에게 지붕의 구멍에 대해 묻습니다. 전투 중에 생긴 건가요? 왕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있었어요. 위험한 소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법의 거미 소년을 숨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를 구출해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왕은 대답합니다. 그냥 그 근처에 있어 그를 지켜보세요. 그는 도망치지 못하게 해. 검은 동의하지만 경쟁에 대해서 물어본다. 왕이 그를 안심시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경쟁은 이미 끝났다. 그런 다음 왕은 친구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은 매우 기뻐한다. 다음 날 경쟁이 시작되고 왕은 소년을 주시한다. 리더는 왕이 아직까지 변장을 들키지 않은 것을 놀라워하며 그저 초보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나운서는 학생들에게 경쟁 규칙을 설명하고 행사가 시작된다. 기자들이 이벤트를 문서화한다. 유수할 방식으로. 우리는 왕이 참여를 피하던 것이 이제 경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각 팀은 마법돌에 의해 각각의 위치로 배치됩니다. 한편
왕의 아버지는 왕에게 도달하여 부적을 부여하려고 서두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반교관이 왕의 아버지를 향해 다가와 여기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곽이 왕의 아버지에게 환영하게 인사하며 반교관은 그들이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곽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부적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의 급박함을 강조합니다. 곽은 매우 초조해집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파당 5구팀이 젠넷 전장에 도착합니다. 팀은 위험한 소년을 찾기 시작하지만 바이비에이는 그의 힘이 기록된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며 그 위치를 정확히 핀포인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양은 팀에게 위험한 소년을 만날 때 적들과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60팀도 전장에 도착하지만 각 멤버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친치는 금속 기둥 근처에 있고 선츠러그손은 물기둥 옆에 있으며 개는 불기둥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험한 소년이 불기둥 근처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팀은 왕의 위치에 대해 묻고 바이바이는 왕의 영적 에너지가 제로라고 답하며 그는 완전히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양양은 왕이 남쪽, 즉 남은 유일한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팀의 한 소년이 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며 그는 내게 맡겨 내가 그를 처치할게. 그리고 나무 기둥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양팀의 뚱뚱한 소년이 곽에 대해 묻지만 백은 대답하지 않는다. 양이 그에게 말한다. 서두르지 마. 언젠가 만날 거야. 그들은 계속 이동하지만 곽이 가까운 바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갑자기 양이 검으로 곽을 찌르며 그를 죽이고 웃으며 백에게 철 기둥의 진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며 물 기둥의 선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우리는 곽이 양에게서 도망쳤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경기에서 탈락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는 나무 기둥으로 달려가는 광대한 소년을 관찰하며 혼잣말로 파벌 59의 학생들이 너무 강해서 게임 시작부터 사용해온 세 번째 정령 중 하나를 잃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파벌 59팀이 이미 한 개의 기둥을 장악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이 흥분하여 철 기둥으로 달려가지만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얼굴을 맞고 넘어진다. 그 후 그는 기둥에 도착해 묻는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지? 바이가 대답한다. 그냥 너의 칼을 기둥 위에 놓아. 10초 후에 너가 제어할 수 있을 거야. 진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때 바이가 그에게 말한다. 뭐 하고 있어? 진? 이 기둥은 내 거야. 좀 비켜줄래? 그는 대답한다. 봐, 우리 집안의 남자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너에게 3번 공격할 기회를 줄게. 가자. 빨리. 갑자기 그녀가 말합니다. 내 차례는 끝났다고. 진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나를 얕본 거야? 그는 놀라서 그녀가 그 주변에 마법 같은 거미줄을 엮어 자신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이 자신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묻습니다. 언제 그런 추잡한 꼼수를 부렸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한편 불기둥에서는 개가 위험한 소년을 공격하지만 소년은 피하고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지만 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는 숨어서 쉬게 됩니다. 동시에 59파벌의 광기 어린 소년은 나무 기둥에서 왕을 발견하고 왕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소년은 기둥 쪽으로 가서 먼저 잡으려 한다. 그 순간 왕은 개의 소리를 듣고 그를 봉인해제할 악한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왕은 잠에서 깨어나 땅에서 일어나고 야생 소년이 그를 알아보고 말한다. 아, 너 아직 살아있구나? 좋아. 소년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거가 갑자기 그의 말 마법을 사용해 공격한다. 그러나 소년은 거의 공격을 막고 거는 속으로 생각한다. 좋아, 내가 제때 도착했군. 야생 소년은 거와 왕에게 바보는 항상 바보일 뿐이다 라고 말한 후 그들을 맹렬히 공격한다. 거와 소년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서는 물기둥 위에 자신의 검을 놓고 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녀는 빨리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둘러야 한다. 갑자기 양이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쉽게 피한다. 선의 검은 소녀의 형태로 영적인 에너지로 변하고
양의 검도 전사의 형태로 영적인 에너지로 변한다. 선은 양에게 말한다.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너는 항상 속임수를 쓸 거야. 그가 대답한다. 그리고 너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예전처럼 능숙하군. 이게 친구 사이의 만남이 아니야? 선은 그를 거절하며 말한다. 넌 나의 친구가 전혀 아니야. 그는 대답한다. 그래, 쉬운 일이지. 결정하자. 하지만 기억해. 우리의 가족과 내 가족은 수천 년 동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은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선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친다. 입 닥쳐.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지만 양은 그것을 피한다. 그들의 영적 건간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다. 양이 그녀를 조롱하며 말한다. 내가 조용히 있으려면 나를 이겨야 해. 이 순간 선은 59파가 세 개의 기둥을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위험한 소년이 불기둥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이 소년에게 말한다. 물기둥으로 와. 누군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소년은 동의한다. 선은 양의 팀이 자신의 모든 팀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양이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너는 바이의 존재를 잊었구나. 그렇지? 그녀는 너희 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선은 물기둥을 빨리 포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양은 미소를 지으며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한다.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해. 곧 마지막 기둥을 포착할 거야. 갑자기 선은진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다. 바이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때려서 기절하여 버렸고 바이에게 금속 기둥이 잡혔다. 선은 분노에 휩싸여 검을 원래 형태로 되돌리고 양에게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그녀는 큰 힘으로 타격을 가한다. 하지만 양이 낙하하는 눈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물을 얼리고 전체 지역을 빈결시킨다. 선은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양의 영적 검이 그녀의 모든 시도를 막아낸다. 그 순간 위험한 소년이 전장에 도착하여 갑자기 선을 공격하지만 그녀는 겨우 막아낸다. 위험을 감지한 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험한 소년이 비웃으며 다시 만나게 되네요, 선씨. 그녀는 물 기술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만 이미 양이 강 전체를 얼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선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강의 빙판이 깨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들에게서 숨을 수 있었다. 양은 위험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반드시 숨어 있을 거야. 너는 그녀를 찾아. 나는 기둥을 장악할게. 양이 덧붙입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지만 넌 내 명령을 따라야 해. 그리고 내가 끝내 너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위험한 소년이 웃으며 걸어가 버립니다. 양은 검을 기둥에 올려놓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잡았지만 그들은 제어하고 있던 기둥 중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기둥은 제60부대가 차지한 것입니다. 선은 수중에서 달리며 과계말을 엿듣습니다. 개와 왕이 팀을 이뤘다고. 그리고 왕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어. 선은 놀라움에 사로잡혀 빨리 왕에게 도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왕이 가의 두꺼비와의 융합을 통해 나무 기둥을 잡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오의 야생 소년과의 싸움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과오는 소년에게 입에서 포탄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소년은 언어 공격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과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다 떨어져 나와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소년은 이 순간 웃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너 사전 다 떨어졌구나. 그렇지? 뚱뚱하고 역겹네. 내게 원하는 만큼 단어를 쏘아대. 결국 난 너를 여전히 이길 거야. 고는 불안해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 순간 개가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그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왕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왕이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궁금해한다. 야생소년이 왕을 지나치며 말한다. 앉아있어라. 쓰레기야. 곧 너를 처리할 거야. 그는 왕에게 화가 나서 그를 차고 왕은 땅에 쓰러져 다친 척을 한다. 이것은 구호를 분노하게 하여 소년을 더욱 강력한 힘으로 말포탄으로 공격하게 만든다. 소년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말의 힘이 평소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왕은 리더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친구들을 무관심하게 대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 순간 왕의 에너지가 악마 수호구에서 폭발하고
걔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달려들어 왕이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그 힘을 억제하려 한다. 걔는 왕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광기 어린 소녀는 놀라며 말한다. 왜 저 개가 자기 동료를 물어뜯는 거야? 그 순간 왕은 자신의 힘을 개와 합쳐 사용하고 걔는 왕의 격렬한 에너지를 통제하는 헬멧이 된다. 모두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렇게 합쳐지는 것을 본다. 곽이 왕에게 묻는다.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인가? 개의 모습을 한 사람? 소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한다. 그냥 개와 바보 같은 소년일 뿐이야. 합쳐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아이는 아직 5급이야. 소녀는 왕에게 검을 겨누지만 왕은 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검을 살짝 만지며 완전히 부숴본다. 종어점이 버린다. 소녀는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왕은 그를 지나치며 말한다.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소년은 왼쪽에서 차에 치인 듯한 느낌이 들고 하늘로 날아가 별들 사이로 사라진다. 권은 기뻐하며 왕에게 말한다. 일단 이 구조를 장악하자. 모두가 왕이 나무 구조물을 다루는 능력과 개와의 융합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에 놀라워합니다. 쉬 감독은 궁금해하며 뚱뚱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왕에게 이 동물인간 융합을 가르쳤나요? 그는 기회를 잡고 당연히 자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간청합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오우적 5번째 파벌팀이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양은 매우 화가 나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융합이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그가 그렇게 강한가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네, 정신적 융합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말하길 그 아이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끝까지 그의 속임수를 숨겼다고 해.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 그녀가 대답하길 화재의 구조물에 있어. 갑자기 60팀이 화재 구조물도 장악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들은 2개의 구조물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 양은 매우 화가 나고 위험한 소년을 바라보는데 그 소년이 말하길 날 보지 마. 네가 여기 오라고 했잖아. 양이 바이에게 묻길 치는 어디 있어? 그녀가 대답하길 그가 바로 여기. 여전히 의식을 잃었어. 하지만 뚱뚱한 아이 거가 나무 구조물을 지키고 있어. 안타깝게도 아직 그녀의 위치를 찾지 못했어. 양은 화가 나서 그녀가 다시 호수에 숨어 있다고 말해. 바이는 양에게 왕이 불 구조를 장악하고 그녀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다고 알려줘. 양은 위험한 소년에게 땅 구조로 빨리 가서 무조건 방어하라고 명령해. 그는 또한 뚱뚱한 소년에게 빨리 뛰어가서 불 구조를 장악하라고 지시해. 팀은 고속으로 이동하고 양은 바이에게 목재 구조에서 빠르게 만나라고 말해. 그 순간 왕이 진의 위치에 도착해 그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깨워. 진은 깨어나면서 바이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해. 왕은 그를 무시하고 땅 구조를 장악한다. 진이 마침내 집중력을 되찾았을 때 그는 왕에게 묻는다. 그대 머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왕은 자신이 개와 합쳐졌다고 설명한다. 진의 턱이 떨어지고 그는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60번 팀은 제어하는 구조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 하나만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금속 구조물을 장악한 후 다시 3개로 늘어난다. 진은 신이 나게 왕에게 묻는다. 빨리 말해줘. 어떻게 그런 일을 한 거지? 왕은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쁘다며 미소 짓는다. 진은 왕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흥분되어 미소 짓는다. 그러나 왕 자신은 왜 기쁘냐는 것조차 모른다. 이것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며 화면을 통해 그를 지켜보는 아버지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왕과 그의 팀은 갑자기 다시 1개의 구조물을 조종하게 되었고 5위 9번 진영은 4개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놀라게 된다. 그 순간 왕은 양의 계획을 깨닫는다. 그는 더욱 많은 힘을 발휘하며 56번 진영보다 먼저 모든 구조물을 장악하려고 고려한다. 선생님들조차도 왕이 하려는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그의 속도로도 구조물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10초 카운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선이 왕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진이 대답한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자신이 곽과 나무 구조물 근처에 있다고 말한다. 진은 곽을 겁쟁이라고 부르고 곽은 네가 겁쟁이라고 답한다. 양과 백이 갑자기 나타났다. 쟁쟁이 나타. 나는 뭘 해야 했을까?
빠르게 달려가야 했다. 선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곽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쟁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물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소녀는 땅 구조물 근처에서 지루하게 서 있고 양은 백과 함께 나무 구조물에 있습니다. 그 순간 백은 양에게 그녀가 선의 위치를 찾았다고 말하고 양은 흥분하여 선의 모든 기술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은 팀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생각해내고 모두가 이를 동의합니다. 그 계획은 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 구조물을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은 이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시작하고 거와 선이 화재 구조물에 공격을 가하며 바이에게 충격을 주고 바이가 재빨리 양에게 알린다. 양은 생각하다가 화재 구조물이 그들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이 자연적인 길을 따라 지구 구조물을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순간 그들은 호수를 통해 지름길로 가고 권은 다른 뚱뚱한 소년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그 순간 양이 뚱뚱한 소년에게 거와 선이 너에게 오고 있다고 말한다. 뚱뚱한 소년은 대답한다. 거만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를 처치할 것이다. 권은 뚱뚱한 소년을 계속 조롱하며 내가 네 형을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소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 네가 내 형을 다치게 한 사람이구나. 그는 집중력을 잃는다. 그 순간 선이 불의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불타는 동굴로 몰래 들어간다. 한편 왕은 물의 구조를 장악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순간 양은 뚱뚱한 소년에게 불의 구조를 잃으면 학생회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알겠냐? 그 순간 소년은 선을 알아차리고 구호가 그를 더 자극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구호를 무시하고 저프리 그야이 치타누고 선에게 빠르게 달려간다. 전리 시도 차이거니. 이 순간 위험한 소년의 형태를 한 리더는 양이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고 결국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이 경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그 순간 다른 위험한 소년이 도착하고 구호를 막겠다고 말한다. 뚱뚱한 소년은 아니라고 말하며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거부한다. 하지만 그 소년은 너는 선에 집중하라고 주장한다. 내가 너의 학생의 자리를 지켜줄게. 선은 동굴에 도착해 들어가며 나를 잡으려는 건 잘 해봐라고 외친다. 그 소년은 그녀를 빠른 속도로 뒤쫓는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는 순간 선이 사라진다. 양은 위험한 소년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만 둘 다 그녀에게 제때 도달하지 못한다. 그 순간 선이 갑자기 나타나 불의 구조를 장악한다. 양은 선의 계획의 브릴리언스에 놀라며 그들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양의 첫 만남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가족을 통해 소개되며 그들 사이에 항상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현재로 돌아온다. 구호가 뚱뚱한 소년을 공격하는 순간으로 하지만 소년은 스스로 땅에 쓰러져 선의 공격을 지연시킨다. 뚱뚱한 소년은 구호를 비웃으며 말한다. 도와줘서 고마워. 먼저 경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내 형을 위해 너에게 복수할게. 거가 선에게 사과한다. 선은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해내며 그들이 14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자신들의 가족을 모욕한 그 가문에게 절대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은 거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양이 도착해 거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양이 뚱뚱한 소년에게 소리친다. 넌 바보냐?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냐? 너는 그들에게 구조물을 장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뚱뚱한 소년이 달려들어 선을 공격한다. 선은 그를 마주하고 거가 다시 도와주려고 시도하며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흑마법으로 뚱뚱한 소년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년은 다시 지나가며 그의 마법의 검을 꺼냅니다. 선은 이미 자신의 검을 구조물에 놓았고 동시에 날아오는 검의 기술로 그를 공격합니다. 선생님과 감독은 화면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감독은 선이 육지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승리를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불행히도 선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위해 여전히 손으로 검을 놓아야 합니다. 선이 소년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순간 그녀는 빠르게 달려가서
손으로 검을 만지고 노아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양의 마법의 검의 영혼이 그녀의 검을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합니다. 선은 충격을 받고 재빨리 뒤로 물러섭니다. 양은 그녀를 자극하려 하며 말한다. 당신은 전혀 이길 희망이 없다. 팀 60은 팀 59의 함정에 빠뜨렸다. 그 시점에서 위험한 소녀는 돌 구조물에서 금속 구조물로 이동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팀 59의 계획의 일부는 항상 지구 구조물을 미끼로 비워두는 것이다. 그동안 바이도 왕을 지켜보며 그가 움직이는 즉시 맞도록 주변에 함정을 놓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은 선과 과액의 계획을 설명한다. 관은 충격에 빠지며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졌다는 건가요? 그 순간 위험한 소녀는 진과 함께 있지만 진은 그의 모든 공격을 회피한다. 위험한 소녀는 좌절하며 말한다. 쥐처럼 계속 도망칠 거야? 너 자신을 남자로 생각해? 아니면 모든 것에서 도망치는 겁쟁이야? 치는 아버지가 자신을 훈련시키던 기억을 떠올리며 너는 겁쟁이야. 우리 가족에는 겁쟁이가 없어라고 말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너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어. 치는 아버지에게 말하며 울고 있다. 더 이상 훈련하고 싶지 않아. 나는 쿵푸 마스터가 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싸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 현재로 돌아오며 치는 위험한 소년의 공격을 계속 피하면서 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소년은 친에게 더욱 분노하며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한다. 한편 모든 선생님들은 친의 놀라운 지구력에 감탄하고 있다. 이 순간 곽은 위험한 소년이 자신의 전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험한 소년은 주변의 날카로운 잎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금속 구조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는 환경을 이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진에게 가합니다. 그 순간 진의 아버지는 무기를 갈며 진을 향해 거세게 공격했지만 진의 강력한 마법력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진은 검으로 위험한 소년의 공격을 막으며 말합니다. 구조의 돌을 그렇게 쉽게 넘겨받지 못할 거야. 날카로운 잎들이 계속해서 진을 베어갑니다. 양은 위험한 소년이 기초 단계의 제자를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워합니다. 선은 곽에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합니다. 권은 충격을 받지만 알겠다고 말하며 급히 떠난다. 양은 순간적으로 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만 손은 걱정하지 말라며 빨리 끝내겠다고 말한다. 양은 오만하게 웃으며 수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손이 어렸을 때 엄마가 위로하며 괜찮다고 다음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앉아 울고 있던 기억을 떠올린다. 손이 울고 있었던 이유는 양이 신비로운 방정식에서 그녀를 이겼기 때문이다. 양은 심지어 선배들도 풀 수 없었지만 어쨌든 너는 실패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양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녀를 실패자라고 부르자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장면이 바위로 전환되며 그녀는 왜 왕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위험한 소년이 오랫동안 저항하느라 지친 진에게 다가온다. 소년은 그를 지나쳐 구조물로 향하며 통제권을 쥐려 하지만 진은 그의 손을 잡는다. 소년은 분노에 차서 진을 처치하기로 결심한다. 선생님들과 왕의 아버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의 아버지는 시 감독에게 지금 이 어리석은 짓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우리는 경기장 안 캐릭터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 선생님들은 그의 말에 놀란다. 선과 양, 그리고 위험한 소년과 진 사이의 전투가 계속된다. 갑자기 백이 양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금속 구조물 주변에 두 가지 이상한 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과 위험한 소년을 말하는 거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괴와 진을 말하는 거예요. 괴는 실제로 마법검에서 위험한 힘을 충전하고 있으며 진은 황금색 팔을 소환했습니다. 그 순간 괴는 불꽃의 공격을 발동시키고 양은 그 광경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선과 괴는 양을, 진은 위험한 소년을 이깁니다. 한편 모든 사람들은 왕이 물 구조물이 아닌 나무 구조물에 있고 그것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팀 60이 축하하며 진이 말한다. 선언니의 계획이 정말 먹혔다고. 그 순간 우두머리는 분노에 차서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진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그 순간 바이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충격을 받으며 왕이 여전히 그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나무 구조물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다. 그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선의 계획이 전적으로 왕에게 기반하고 있었고 개구리가 물 구조물에 남아 왕인 척하면서 진짜 왕은 나무 구조물로 몰래 갔다는 것이다. 그 후 개가 바이에게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개구리가 계속 그녀를 놀라게 하여 그녀는 땅에 떨며 두려워한다. 한편 선은 진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해 불안해진다. 관은 그녀에게 금속 구조물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그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지구 구조물로 가서 왕과 함께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이 시점에서 교사들은 파벌 60팀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지만 교장은 꽤 긴장해 보인다. 왕의 아버지는 진에 대해 불안해하며 그들에게 화면을 금속 구조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다. 왕이 지구 구조물에 도착해서 통제하려고 할 때 그의 감정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파괴의 위험에 빠뜨린다. 그는 압도당하지만 선이 제때 도착해 자신의 검을 그의 검과 함께 놓아 그들의 구조물에 대한 통제를 봉인한다. 이로 인해 구조물 통제에서 파벌 60팀이 5대 0으로 앞서게 된다. 뚱뚱한 교사, 과, 그리고 반 선생님은 팀의 승리에 기뻐하고 교장은 그들의 패배에 눈물을 흘린다. 장면은 금속 구조물로 다시 전환되며 리더가 진에게 그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든다. 괄은 그를 안고 깨우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뚱뚱한 선생님은 일어난 일에 분노하여 즉시 치유사들을 보내 진을 돕게 한다. 이 시점에서 선과 왕은 즐거운 농담을 나누며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갑자기 리더가 선의 뒤에서 공격해 그녀를 죽이고 미친 듯이 웃는다. 그 순간 왕은 충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다. 그는 통제를 잃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때 개가 재빠르게 개입하여 시간을 멈춘다. 전 세계가 얼어붙은 듯이 멈춰 있지만 왕의 비범한 힘이 시간의 장벽을 뚫고 그가 아직도 리더를 공격할 수 있게 한다. 리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조롱하며 말한다. 그동안 당신이 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군요? 결국 나는 그녀를 죽였으니 나는 운이 좋았죠. 그녀는 그에게 수많은 공격을 퍼붓지만 물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는 그녀를 한번 가격하여 그녀를 날려보내고 점점 더 힘을 키운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계속 타격을 가한다. 약해진 상태에서도 리더는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며 선에 대해 조롱하고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를 더욱 화나게 하고 그녀를 끝장내도록 유도한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떠난다. 그는 선을 치료하고 그녀를 되찾으려 애쓰며 간절히 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그때 걔가 그에게 모든 기술이 이제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리더의 잔인한 공격이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왕은 절망 속에서 울고 있다. 왕은 자신의 영혼의 검을 소환하고 검은 리더가 선 부인의 필수적인 영혼을 파괴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녀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알려준다. 왕은 자신의 마법으로 세상을 재건하려고 시도하며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복원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걔는 그에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시간을 멈춘 덕분에 이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모두 생겼다. 그러자 검은 개에게 말한다. 넌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지? 걔는 대답한다. 그래. 왕이 말한다. 좋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어. 걔는 대답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은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해. 왕은 묻는다. 그래서? 그리고는 지구 전체보다 더 큰 정신력을 발산한다. 걔는 놀라서 외친다. 미쳤어? 미쳤어? 시간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망칠 것입니다. 아침에야 전비아임이 망칠 것입니다. 왕이 반박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걔가 경고합니다. 그 결과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번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뭐?
그녀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가요? 그 순간 개가 왕과 합쳐집니다. 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수만 년을 살아왔고 오늘 이 모험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왕은 그때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시간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며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지나갑니다. 동시에 장면은 저승으로 바뀌고 여왕은 선이 큰 기업 제국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하인들은 불안해합니다. 혼란스러운 선은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인이 급히 들어와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하라고 말한다. 여왕은 빨리 말하라고 답하며 이번에는 어떤 재앙인가 묻습니다. 그 하인은 여왕에게 왕이 수요일을 구하기 위해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선을 그녀의 세계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왕은 계속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진행하며 그가 관여하고 있는 과정 외의 상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적 검은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일과 협력합니다. 그들은 왕을 막기 전에 왕이 세상을 파괴할 것을 서둘러 막으러 갑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과정에 접근하여 왕을 멈춥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함께한 성과 함께 행복해합니다. 그 후 그들은 리더가 진을 공격했던 순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이 먼 거리에서 리더를 공격하여 그녀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진은 뒤를 돌아보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팀 전체가 그 순간 승리를 축하합니다. 걔가 왕에게 묻습니다. 이 결과에 만족하나요? 당신이 한 모든 일 후에도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왕이 우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순간으로 되돌아가지만 그의 힘이 작동하지 않자 그는 놀라워합니다. 걔가 설명한다. 너는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옛 규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왕이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걔가 대답한다. 아니, 아직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네가 만든 세계와 옛 세계를 합치는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결합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와 나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 상태로 돌아온 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온다. 왕의 아버지가 부적을 그에게 놓고 그는 다시 차가워지며 부적으로 인해 감정이 다시 얼어붙는다.